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크다, 높은 지역들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지역구이죠. 부산 북갑에 위치한 구포시장을 찾아갔었는데, 자, 최근에 주가 상승 흐름, 코스피 6,000포인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여러분, 지금 경기가 좋다고 느끼시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그게 결국 5천, 6천을 견인하지만 이렇게 현실에서 살고 계신 분들의 삶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 5천, 6천의 주가 지수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옴으로써 생긴 현상임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헌만 안 했으면 코스피 6천 갔을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이웅기 의원은 지식과 정신세계가 딱 윤석열 수준이다. 또 문금주 대변인은 안 놀았으면 서울대 갔다는 소리와 다른 게 없다. 뭐 이런 등등의 발언이 나왔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아무도 안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9달 동안 107%가 올랐습니다만, 예. 같은 기간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25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코스피 상승률 대비 2.4배에 이릅니다. 예. 지금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25년 6월 2일에는 삼성전자와 우선주, 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 23.74%였거든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 이 세 종목이 합해서 시가총액 비중 35.8%에 달합니다. 20만 전자, 100만 닉스를 찍을 예. 때는 시총 대비 41%를 넘어갔다 왔어요. 예. 그 정도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이런 초유의 장세가 펼쳐진 것이지, 과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9달 만에 우리 기업들이 대비하지 않고 있던 HBM 개발을 서둘러서 해가지고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되면 제덕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와 악연이 있는 송영길 전 대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발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의 중심이 있었었죠.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이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 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이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예, 저 당시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홍치훈 부대변인. 네. 자, 기업과 시장, 안정, 신뢰를 보고 움직이는 거다. 윤석열 정권 3년 책임과 본인 과오부터 먼저 말해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직격을 했더니 한동훈 전 대표도 왜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이렇게 긁혔냐. 내 말에 틀린 말이 있느냐. 지금 환율 최악인데 주가는 내 덕, 환율 물가는 내 탓이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계속해서 뭔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물이 들어온 건 맞죠. 근데 그때 노를 저을 수 있는 노도 사놓고 노를 젓는 방향도 제대로 설정하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복합적 요인 때문에 5천, 6천 돌파했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코스피 5천 이런 얘기할 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었죠? 다 허황된 꿈이다. 만약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도 오지 않는다면 못 간다는 얘기를 해놨다면은 지금에 와서 할 말이 있겠죠. 근데 그때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이거는 망상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다가 이제 올라가니까 슈퍼사이클 덕이다 이러고 말하는 거 좀 좀스럽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윤석열 정부 때 못했던 것들, 윤석열 정부 때는 정말 코스피 계속 하락만 했었고 그런 거에 대한 과거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반성하기는커녕 뭔가 민주당에서 뭔가 잘된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도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전 잘못됐다고 보고요. 글쎄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얘기를 굳이 왜 꺼내는지는 솔직히 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에 이어서 부산 이 시장을 구포시장을 방문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그 보수 진영에서 아니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들이 보수 분열의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냐, 보수 분열의 뭔가 이런 행보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식을 해서 아마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의도적으로 좀 하신 거라고 보는데, 글쎄요, 저는 지금 보수에서는 계속해서 일단 지금 당권파가 가고 있는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되어야죠. 그걸 뭔가 당권파랑 계속 싸우신다고 해서 보수의 분열을 일으킨다고 예. 비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한 공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계속해서 이 판을 끌고 가시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마도 이 보수 내부 분열보다는 지금 민주당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쪽으로 포커싱이 잡히는 게 본인에게 좋으니까요. 근데 글쎄요, 주식 관련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방선거 이제 8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연 한동훈 전 대표 이번 재보궐선거 등에 출마를 할까요? 출마를 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될까요? 자, 그동안 여러 발언들을 했었는데 종합해서 들어보시죠.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나서보겠습니다.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은 시사적으로 많이 있는. 저는 지금 보수 재건에 집중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뭐 선거에 일정이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6천, 코스피 6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대구 서문시장에 왔을 때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겠다. 대구에 나가나? 그렇다면 부산에 와서는 뭐 어떤 말을 할까라고 궁금했었는데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는 말만 했지. 자, 부산 북감 나가십니까? 했더니 아직 선거 일정이 나온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성평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건 맞죠. 일단 그 4월 30일까지 전재수 의원 후보 등록을 하면서 의원직 사퇴해야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는 거니까 예.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아주 심각하게 좀 내부적으로 저울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산은 왜 제가 어렵냐고 말씀드리냐면은, 부산은 이게 부산시장 선거와 연동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의 북갑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 출마한다면 북갑부터 바람이 불 텐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국민의힘 후보 3자 대결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도 지면은 민주당에 승리를 헌납하게 되고 부산시장 선거도 지게 되는 거예요. 야, 예. 그러면 보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배신자 논리가 또 한 번 통하는 거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과 필생의 라이벌인 박민식 전 장관이 지금 2승 2패 기록했는데 지금 표박까지 하고 있어서 깃발을 꽂은 상태예요. 근데 대구는 조금 달라요. 예. 대구는 설령 3파전으로 치러진다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 당선될 가능성이 없이 국민의힘 후보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대구도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굳이 또 대구는 이제 통합이 또 어떻게 될 건지 문제가 예. 있어서 한 전 대표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아마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송영훈 전 대표님 어제 부산 갔다 왔어요? 네, 어제 오후에 부산에 가서 조금 전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데, 자, 대구냐 부산이냐 혹시 얘기 들은 거 있습니까?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궐선거 사유 자체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 특히나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 양쪽 모두 결정이 되지 근데 않았습니다. 확정이 된 지역 같은 경우 있잖아요. 평택을이나 이런 등등. 거기는 그 거론 대상이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기치를 내걸고 있는 것은 보수 재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수의 본류라고 하는 영남에서 이른바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노선과 그것과 절연해야 된다고 하는 새로운 보수 노선 간에 어느 쪽이 보수 본류의 민심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선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주변에도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영남의 어느 한 지역을 택해서 나가게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합니다만, 어느 지역도 아직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정 짓는 것은 조금 섣부른 감이 있다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진욱 특보. 사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이기는 선거하겠다. 재보궐 지역에 대해서는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부산의 저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가 비게 되면 조국 전 장관 등의 등판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어 연합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했던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 후보, 조국 후보, 한동훈 후보, 국민의힘의 또 누군가의 후보, 이 4자 대결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조국 당대표에게 뭔가 후보 양보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전제를 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께서 지금 부산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 아니기 예. 때문에 이 상황의 가변성이 너무나 큰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때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를 연대해서 저희 민주당 특히 이 범여권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까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부산에서도 지금 오늘 보니까 주진우 의원께서도 부산시장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맞아요. 또 한 곳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전재수 의원만을 놓고 부산 북구 이쪽을 얘기하시는데 예. 저기 주진우 의원이 출마하게 된다면 이 해운대. 해운대도 또 한 곳이 생기는 것이기 예. 때문에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는 이 두 분이 또는 3자 혹은 4자의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예. 이 상황은 좀 더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